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이영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잔머리를 좀 부렸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재판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연세대 강의가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2년 좀 더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나자마자 연세대학교는 제 강의 중에서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는 말이 이게 매춘을 해보라는 걸로 들리니까 성희롱 대상이다, 성희롱 발언이다라는 이제 학교 측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정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년 직전에 마지막 제 정년이 2020년 8월 31일이 정년인데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정직을 당한 채 정년을 맞이했고 그 학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제가 법적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은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제가 다투고 있는데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니까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2019년 9월에 발언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이제 정년을 한 2020년 10월인가 11월에 검찰이 이번에는 성희롱 문제가 아니고 그 제가 연대에서 강의한 것이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을 누구를 허위 사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명예훼손의 그 잘못이 있다는 그 공소장을 저한테 보내면서 기소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로. 두 번째는 허위 사실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세 번째는 허위 사실로 윤미향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세 가지 죄목으로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지금부터 1년 전에. 그래서 그 기소에 따라서 제가 올해 초부터 1월 달부터 지난 일주일 전까지 총 7번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고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또 명예훼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학문의 자유를 이거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를 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재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제 이러저러 해서 위안부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고 또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고 해서 제가 요번에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언해 줄 분으로 여기 있는 두 분, 이영훈 교수님하고 우리 황의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미 그렇게 했더니 이제 판사가 그거 안 된다고 한 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증인으로 나오실 일이 없고 추가로 제가 세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판사한테. 윤미향 불러달라. 윤미향을 불러달라는 이유는 윤미향이 그동안 얘기하고 주장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들이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증거에 대해서 윤미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유석춘이 강의에서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가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윤미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그 재판장님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윤미향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용수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용수도 뭐 그동안 증언한 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용수를 불러서 그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그분이 그러면 실제 강제로 끌려갔는지 뭐 사기를 당해서 갔는지 법정에서 책임지는 발언을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건지 그래서 명예가 훼손된 건지를 재판장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증인 신청을 아까 여기 나왔던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랑 그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의 이상한 사기꾼하고 그 사기꾼의 증언을 이제 미천 삼아서 아사히 신문이 엄청 그 강제연행 당했다는 주장을 일본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인 것을 밝혀낸 분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본의 대법원까지 가서 그 니시오카 스토무 선생이 완전히 승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위안부 강제연행을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생한 니시오카 스토무 선생을 좀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재판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재판장이 그 문제를 제가 얘기했더니 되게 골치 아파하면서 다음 기일에 보자. 결론은 아직 안 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음번 기일이 11월 뭐 20 며칠 날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증인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증인 요청건 말고 사실조회도 좀 해달라 그래요. 사실조회 3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이제 피고하고 원고가 다투는 쟁점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재판장이 법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어떤 다른 관련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재판장 당신 이름으로 3군데의 사실조회를 좀 요청을 한다. 그것도 좀 재판장 당신이 그러면 내 요청을 들어서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3군데 제가 사실조회한 것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강제로 끌려가서 뭐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이제 강제로 끌려간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부 본인이 그거를 진술하고 그 위안부의 진술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 진술이 맞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에 따라서 그 위안부 지금 24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보상되는 위안부의 숫자가 그 240명의 강제연행 증거 기록을 좀 여성가족부에다가 법원이 요청해서 내가 좀 보게 해달라. 그래야 내 말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예 안 보고 바깥에서 윤미향 얘기만 듣고 나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에게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그 증거 기록을 까라! 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2개가 더 있는데요. 93년에 일본이 고노다마라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이 이제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가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사과하는 담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노다마가 아까 얘기한 그 니시오카 스토무나 아사히 신문의 여러 가지 그 폐악질을 일본 사회가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부에서 극우라 그러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강제연행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사과했느냐 하는 일본 안에서의 반성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고노다마를 폐기하던가 수정하던가 혹은 뭐 아직도 계승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본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다 대고 지금 오늘날의 정부는 93년 일본 입장을 계승하는지 수정하는지 비통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야 판단할 거 아니냐. 지금 93년 증거 가지고 나를 만약에 처벌했다가 내가 허위사실인 걸 얘기를 했다가 만약 일본 정부가 지금 새로 된 뭐 기시단가 이 양반이 고노당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 어떡할 거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재판장이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일본 정부의 답을 들어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에도 사실조회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유엔의 그 인권위원회 산하에 구마라 스와미라는 여자가 96년에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가 또 이제 우리나라 위안부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이렇게 뭐 써 있고 그런데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인지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유엔 인권위가 참고만 하는 것인지도 사실 쟁점이에요.
아주 외교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그거를 영어로는 테이크 노트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보고서를 인권위원회가 테이크 노트 한다라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은 뭐 참고한다, 노트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트 한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권위원회 활동에 이걸 참고를 하겠다. 라는 정도의 보고서인 게 이제 제가 파악한, 사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96년에 구마라스와미가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당신이 편지 보내라. 재판장 이름으로 유석순이라는 사람을 지금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마라스와미는 의견일 뿐이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준으로 유엔이 그러면 인권위의 이름으로 답을 다오. 그 답을 보고 내가 잘못한 건지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재판장님. 이 재판장님이 여성이에요.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아주 모시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이렇게 3가지 사실조회와 3명의 증인 요청을 제가 지난번 마지막 한 일주일 전 재판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다음번 재판이 되면은 받아들여질지,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거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받아들이는 대로 그 또 증인을 부르거나 사실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마 그날 판결을 내려서 저를 뭐 징역 100년에 처하든가 어떻게 하겠죠.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위안부 문제의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생생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